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눈꺼풀 떨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이한승 원장의 칼럼입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눈꺼풀 떨림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피로에 의한 떨림입니다. 눈꺼풀이 실룩거리거나 톡톡 튀고 양 눈꺼풀이 번갈아 떨리는 증세가 이 질환의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안검경련 또는 안검근파동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아일리드 마이오키미아 또는 아일리드 트위치라고 하는데요. 아일리드는 눈꺼풀, 마이오키미아와 트위치는 경련, 떨림을 뜻합니다. 사실 눈꺼풀 떨림 증상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한 달 이상 방치하다 보면 경련 증상이 습관처럼 굳어져서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몸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상 떨림 증세가 지속된다면 신경과를 찾아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눈꺼풀 떨림은 출퇴근 거리가 먼 직장인이나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에게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두 사례 모두 수면 부족이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면 사이클과 국가별 수면 패턴 등을 분석해보면 건강에 이로운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수면 사이클, 즉 렘 수면에서 깊은 잠, 다시 깊은 잠에서 렘 수면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 사이클이 5번 정도 반복되는 것이 적당하고요. 수면 사이클이 5번쯤 돌아가려면 약 7시간 반에서 8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성인 수면 시간 역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꺼풀 떨림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평소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 혹은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6시간은 수면 사이클이 4번 정도 돌아갔을 때의 시간인데요. 이러한 수면 습관이 반복되면 눈꺼풀 떨림은 물론이고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잠을 줄이면서 늦게까지 업무를 하던 한 환자분은 눈꺼풀 떨림이 지속되다가 반측 안면 경련처럼 얼굴 반쪽이 떨리는 듯한 양상까지 나타나서 놀란 채로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눈꺼풀 떨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안윤근 전체가 떨렸고 이 때문에 마치 얼굴 반쪽에 경련이 온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꺼풀이 떨린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퍼져 있는 듯한데요.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가 섭취하는 일반적인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어서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식단이 충실하다면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눈꺼풀 떨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만큼 우리 건강을 위하는 일은 없습니다. 눈꺼풀 떨림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적절하게 피로 요인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식사로 체내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한승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이한승 원장의 칼럼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진료 환자 수는 56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두통에서 편은 치우칠 편이라는 한자어로 치우치다, 쏠리다, 기울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래서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머리 한쪽이 아픈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듯한 울림 증상, 그리고 속이 메스꺼운 위장 질환의 증세까지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쪽 머리만 아픈 편두통 환자만큼이나 양쪽 머리가 모두 아픈 편두통 환자가 상당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가 치매, 2위가 뇌졸중, 그리고 3위가 바로 편두통이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질환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또한 편두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진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남성의 12%, 여성의 39%가 편두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편두통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병원을 찾고 있지만 이들 중에 무려 44%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료 비용을 지속해서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두통의 통증 수준은 중등도 이상의 강도입니다. 중등도 통증은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정도를 뜻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여 년 전부터 편두통의 병태 생리가 어느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편두통 환자와 일반인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편두통 환자 중에 대부분이 혈관 조절 단백질 일부에 경미한 변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원인이 추가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물론 편두통이 발생하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편두통 사례 중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에 처음 시작되는데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편두통이 발생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또한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편두통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편두통은 제대로 진단한다면 어려움 없이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혹시 원인 모를 편두통으로 고생 중이거나 오랜 시간 이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개선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한승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브레인 포그 증상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박종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신경과에서는 집중력 감소와 기억력 저하, 우울감과 피로 등을 동반하는 일종의 증상 복합 상태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심한 상태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러한 인지 능력 저하는 경미한 어지러움에서부터 뚜렷한 인지 장애와 집중력 저하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상별 특성에 따라 신경계와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로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후유증의 한 종류로 지목받기도 했는데요. 대화 중에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글자를 읽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거나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고 뒷목이 자주 뭉치고 두통에 시달리는 증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브레인포그로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브레인포그의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치료법은 자율신경계 기능 조절을 통해 뇌순환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주사 치료와 물리치료, 도수 치료로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척추의 긴장이 풀리면서 교감신경에 대한 압박이 해결되고 그 결과로 혈관의 운동성이 확보되면서 브레인포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치료법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를 통해서 체내 항암 역할을 담당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치료 방식인데요. 이렇게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이 상승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포함해서 추후 다른 병원체의 감염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식이 보충제를 통해서 브레인포그의 원인인 염증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산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과 더불어서 인지행동요법, 항우울제 처방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도 있고요. 금연과 금주,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브레인포그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박종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